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투자 후반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이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오름세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상승은 종목 상승이었구나 하는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원샷 함께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 모두 오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나스닥 지수가 0.83% 강세로 아주 크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빅테크들의 상승폭이 나스닥 상승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고요. 그 와중에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면책 특권에 대해서 일부 인정한다라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주요 혐의에 대해서 대선 전에 재판이 이루어질 것이 좀 어려워 보임에 따라서 트럼프가 또 한 번 호재를 맞이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가 바로 장기채 급등입니다. 트럼프 후보가 만약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국채 발행을 늘릴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장기채가 특히 10년물이 3% 넘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나스닥 종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와중에 국채 금리 급등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도 발표가 됐는데요. 48.5로 이전보다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상세 지표를 들여다보니까 신규 주문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49.3포인트로 나타나면서 깜짝 수치를 보여줬고요. 여기도 국채 금리 급등하는데 한 번 더 영향을 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존 윌리엄스 총재가 간밤 발언을 내놨죠. 물가 2% 복귀를 확신한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자체는 아주 크지는 않았고요. 머스크사에서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해에서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물류 문제가 3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최근에 해운 관련주, 물류 운임 관련주들 상당히 많이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머스크사의 이런 코멘트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미국에는 때에 이른 허리케인이 찾아온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유 공급에 좀 차질을 빚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WTI 원유 선물 두 달 내 최고치 83.3달러 선에 육박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간밤에는 빅테크 종목들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여줬는데요. 엔비디아는 프랑스에서 반독점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한때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웨드부시에서 이런 코멘트 내놨습니다. 빅테크 종목들이 연말까지 15%가량 더 상방이 열려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0.6% 상승 마감했고요. 애플의 경우에는 권밍치의 코멘트 어제 당잠사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이 달린 에어팟을 2026년에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코멘트였는데 이 에어팟이 만약에 출시가 된다라고 한다면 비전 프로와 호환했을 때 상당히 여러 가지 돌비 사운드를 제공하는데 현실감을 제공하는데 많은 영향을 줄 것 같다. 따라서 비전 프로 판매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3%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테슬라는 인도량 발표 하루 앞으로 다가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 기업들도 6월 판매량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오르는 것 같지만 빅테크 위주의 상승이 나타났던 간밤 미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S&P 500 구성 종목 500개 가운데 380개 종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던 건데요. 지수도 오르고 국채금리 수익률도 오르고 엔화 환율도 함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견조한 펀더멘탈적인 상승이 아니라 종목의 상승에 기대어서 지수가 함께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약간의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함께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엔화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환율에도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투자하실 때도 체크포인트로 반드시 삼아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국채금리 수익률이 올랐기 때문에 러셀 2000은 0.9%가량 빠지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나스닥백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오름세로 간밤 미증시 문을 닫았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AI 관련 데이터 센터 전력주들의 주가를 특히 원전주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향후 10년 동안 데이터 센터에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138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라는 보도를 지난 30일에 내놨고요. 그리고 어제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가 미 동부 해안 원전에서 직접 전력을 공급받기 위한 구상을 하고 있다. 그에 따라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와 손을 잡고 계약을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올 한 해 동안 80% 가까운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간밤에 2.4% 또 한 번 급등을 시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자료는 블랙록에서 분석을 한 자료인데요. AI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전력의 임계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서 전력 확충이 필요하다라는 분석인데요. 미국 원전주들 올 한 해 동안 굉장히 많은 큰 폭의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대장주로 불리고 있는 비스트라가 130%에 육박하는 상승률,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간밤의 상승률까지 포함해서 77.9%의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NRG 에너지도 51.9% 원전 관련주들이 탄력을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친환경 에너지를 통해서 전력을 공급받기에는 아직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원전 같은 경우는 빠르게 그리고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빅테크 기업들이 상당히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국내 원전주들도 시총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제는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0.8%, 특히 한정 KPS 같은 경우는 3% 가까운 낙폭을 보여줬는데 원전 관련주들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에 맞물려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데이터 센터 밸류체인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도체 제조, CPU 제조, 서버, 냉각 솔루션, 전력 솔루션, 운영 소프트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 제조면에 있어서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거기에 마이크론까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죠. HBM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와 함께 냉각 솔루션, 아마존도 관련 칩을 냉각하는 데 있어서 액체 냉각, 액침 냉각을 사용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엄밀히 따져서 액체 냉각과 액침 냉각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액침 냉각 기술로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술입니다. 냉각 솔루션 관련해서 국내에서도 관련주들 주목을 함께 받고 있죠. 인성정보, GST, KN솔 같은 기업들이 그 주인공들인데 액침 냉각과 관련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이 아마존 그리고 엔비디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역시 원전주와 함께 우리가 관심을 늦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종목군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어제 우리 시장에서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상당히 큰 폭의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LS일렉트릭이 7.3%, 효성중공업도 7%대, HD 현대일렉트릭, 재룡전기 무려 10% 넘게 빠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는 상승 탄력을 세게 받아주더니 어제는 또 쫙 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러한 소식과 함께 우리가 전력 설비 관련주들, 변압기 관련주들, 인프라 관련주들까지 챙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테슬라의 분기별 인도량 발표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중국 기업들이 6월 중국 주요 브랜드별 전기차 판매량을 발표를 했는데요. 미래에셋증권의 자료입니다. 테슬라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비아디가 연간 기준으로 35%의 상승률. 그동안 전기차의 폭발적인 수요에 앞서서 수요 둔화가 나타나는 캐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막상 뜯어보니까 그렇게까지 수요 둔화 현상이 두드러지진 않는다라는 것에 비아디, 리오토, 니오 같은 기업들이 반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리오토나 니오처럼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은 간밤의 주가 상승폭도 꽤나 세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주목을 받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 소식과 함께 상승 탄력 추가적으로 받아줄 수 있을지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간밤에 웨드부시에서 테슬라에 대한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3분기 전술적 아이디어 목록에 추가를 하긴 했는데 저평가 등급 유지한다라는 코멘트를 함께 주목해 볼 만합니다. 수요 감소와 가격 인하로 인해서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리가 앞으로 테슬라 2분기 인도량이 어떻게 나오는지와 함께 테슬라의 주가 추이도 주목을 해보실 만한데요. 간밤에는 아무래도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여전히 탄탄한 수요를 보여줬기 때문에 테슬라도 $210를 장중에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분기 인도량 발표 뒤에 주가는 어떨지 내일 이 시간에 또 꼼꼼하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조금은 우리가 그 상승의 면면을 주목해 볼 만한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환율이 조금 부담이네요. 네, 여전히 7월에도 고환율이 우리 시장의 발목을 잡을지, 사실 고환율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간에서도 비교적 선방한 종목들이 있었기에 괜찮았었던 거잖아요. 그 측면에서 본다면 긍정적인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봐야 할지 오늘도 포인트 같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부터 점검해보죠. 국내 증시 원샷입니다. 매번 보여드렸던 그림과는 조금 사뭇 다르죠. 코스피가 잘 갔고요. 코스닥은 약했습니다. 6월 내내 이 비교적 차별화된 움직임을 매일 전해드렸어요. 그런데 어제는 7월 첫날 코스닥이 선방을 해줬고 코스피는 0.23% 강보합권에 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키 맞추기가 이어지는가. 어제는 이렇게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의 분위기, 톤 변화에 감지하면서 주목했던 하루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환율이 어제 좀 부담스러운 움직임 안에서 코스닥은 100억 원가량 외국인들, 기관들 함께 사들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피는 기관이 샀지만 외국인이 발을 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그 규모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 선물에서는 외국인들이 담았다는 측면에서 아직 7월 수급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빠져나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국면입니다. 수급은 꾸준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서 어제 일부 종목들 안에서 비교적 많이 밀렸었던 종목들 안에서의 반등이 눈에 띄는 모습이었습니다. 초반에는 화장품 중심으로 한 강세가 이어졌다면 그 물줄기가 점차 오후장으로 갈수록 낙폭과대주로 갔고요. 바이오 종목 2차 전지, 반도체 안에서도 HBM이 아닌 CXL로 물줄기가 흘러 들어갔습니다. 바이오는 미국의 일라이릴리 간밤 그 전날 신고가를 경신했고 사상 최고가 랠리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대선 TV 토론 이후에 트럼프의 승이다라는 시장의 평가들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이 안에서 또 바이오가 그 트럼프 당선됐을 당시에 좀 좋았기 때문에 임기 당시 좋았었던 바이오가 수혜주로 거론이 되며 강세, 게다가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일라이릴리와 함께 궤를 그려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2차 전지는 중국의 CATL 생산 4개 중에 2개 라인이 멈췄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장중에 사실 무근이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후장에는 CATL이 5%가량 밀렸다가 3%까지 낙폭을 많이 줄였는데요. 여기에 영향을 받은 우리 2차 전지주들 반사수혜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CXL, 삼성전자가 HBM은 우리가 주도권을 뺏겨도 CXL은 인프라 구축하고 앞서 나가겠다라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꽤 자극적인 움직임의 시장은 웃었습니다. 그 안에서 오킨스전자, 엑시콘, 네오셈 두 자릿수의 등락률을 보이면서 강하게 움직였던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 화장품, 전력 같은 종목들, 음식료까지 고공행진했던 종목들은 쉬어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시장의 컬러가 하반기에는 바뀌게 될까요? 상반기를 주도했던 키워드라고 보신다면 AI 쏠림 있었고요. 수출이라는 지표, 숫자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도체 쪽으로의 쏠림 이후에 우리가 믿을 만한 구석은 수출이었기 때문인데 확실히 작년 후반부부터 해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상반기 동안에 담았던 이유는 경기 회복, 반도체 중심으로 한 수출 지표에 그 해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시면요. 수출 지표가 발표가 됐죠. 그런데 화장품, 전력, 수출 지표에 기반하는 두 섹터는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반도체도 여전히 이 수출 지표의 중심에 있지만 강하게 올라가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었고요. 자동차도 현대글로비스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시세를 강하게 나타내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꺾였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이른 시점이죠. 그런데 1, 2분기의 시장 주도주들, 이 상반기를 끌어왔던 종목들이 이 변동성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떤 해석이 필요한가? 우리는 계속 기민하게 체크가 필요할 겁니다. 실리콘투는 8% 급락이었고요. CLC 인터내셔널 마이너스 9%. 어제 개장 중계 때 저희 개장 중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화장품 고점에서의 분위기 좀 신중하게 보십시오라는 코멘트를 전해드렸는데 오후장 이렇게 분위기가 좀 반전됐습니다. 이럴 땐 좀 안 맞았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 분위기가 좀 어둡다라는 부분은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잠시 후에 개장 중계에서도 연속성이 나오는지는 봐드리겠습니다. 전력도 오전부터 빠졌는데요. 재룡전기, 재룡산업 마이너스 10%가량의 급락 시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그 물줄기가 오후장으로 갈수록 바이오와 2차 전지 쪽으로 가는 모습이 확인됐는데요. 장기 낙폭 과대주로 대변되는 섹터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원래 잘 갔었던 쪽 항암,
그리고 비만 아니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중심으로 한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4에서 5%가량 올랐고 2차 전지 눈에 띄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CATL 반사수혜로 읽어볼 수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무려 6%의 급등세를 낮춰내면서 셀사 가운데서 드디어 고개를 드는 모습이 좀 강하게 연출이 됐습니다. 자, 세 가지로 포인트를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이 미묘한 변화, 그 행간의 의미를 읽어보면서 톤 변화에서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포인트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한국 수출 여전히 좋다. 하반기에는 수출 모멘텀이 다소 상반기보다 약화될 거다. 이렇게 증권가에서는 어제 수출 지표 이후에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톤 변화는 반드시 읽어보셔야겠고요. 상반기 내내 1월 지표 좋습니다. 3월 지표 좋습니다. 계속해서 수출 지표 좋을 겁니다. 라는 톤이 있었다면 이 부분이 좀 변화됐다라는 측면은 보셔야겠습니다. 상상인 증권에서 6월에 한국 수출이 드라이브에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중립으로 변속 구간으로 접어들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쪽에서 가장 수출 비중이 높은 미국, 아세안, 중국 중심으로 하반기에도 이 수출 지표의 데이터는 유지가 될 텐데 미국의 하반기에 고용, 소비, 물가 꺾인다고 하잖아요. 물론 연착륙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이 부분 약하고 또 중국의 불확실성 속에 수출 모멘텀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반기에도 좋겠지만 늘 시장에서 말하는 전날보다 혹은 앞으로보다 더 잘 되는 이 분위기에서는 살짝 꺾일 수 있다 보셔야겠고요. 그리고 토론 이후에 지금 트럼프의 승기를 잡아가면서 미국의 주식이 오르고 간밤에 미국의 금리가 같이 오르는 매번 매크로 불확실성 속에 우리 리스크 오프냐 리스크 온이냐 이 부분이 결정이 됐었는데 같이 올랐다는 점. 이제 조금은 공식과는 다르게 움직인다라는 측면을 보셔야겠고요. 인플레와 성장률 자극할 수 있는 트럼프 대선 만약에 승기를 잡게 된다면 국채금리는 계속 올라가게 될 텐데 주식에 있어서 성장주가 계속 달릴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결국 이벤트 소강 상태에서 우리는 지표에서 힌트 많이 얻어봐야 될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 고용지표, 다음 주 CPI, 그리고 이제 시작될 미국의 어닝 시즌, 그리고 월 말에 FOMC까지 계속해서 방향타를 같이 잡아가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 앞서서 2차 전지를 테슬라와 함께 해은 앵커가 꼼꼼히 좀 살펴드렸는데요. 2차 전지와 바이오, 이렇게 코스닥을 이끌 두 인물들이 시장에 나서게 된다면 꽤 코스닥의 서러움이 하반기에는 풀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코스피와의 키 맞추기 가운데서 이 두 주도주들의 움직임이 주목이 되는 부분인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어제 잘 갔고요. 고점 대비 조정폭을 보면 그간의 서러움이 클 만도 합니다. 지금 셀트리온은 꽤 지금 장기 차트라서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한 50%가량 빠졌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마이너스 27%가량의 조정을 받아가면서 굉장히 조정폭이 컸던 이런 움직임이 장기 차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연간 이익을 봤더니 매출액은 비슷해요. 그런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합병 이슈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크지 않지만 내년도부터는 2조 원 가깝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 셀트리온 매출액은 거의 4조 원 넘어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 때문에 더 강하게 움직였고 그 매출과 이익을 견인하는 미국의 신약 진펜트라 실적이 매우 좋을 것이다 라는 내용 전해지고 있습니다. 올해만 매출 한 3천억 원 정도 달성할 거고 내년에 그리고 내후년에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당장 2분기 실적도 컨센보단 잘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간도 좋지만요. 미국의 바이오 액트가 일단은 지난달에 아주 강하게 통과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통과돼서 우시바이오라는 중국 쪽에서의 견제는 계속될 거다. 결국은 여기에서 CDMO 대강자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수혜를 볼 거다라는 그림 그리고 있고요. 고환율 수혜에 따라서 실적도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이오시밀러 투톱과 동시에 여전히 핵인 쌓인 비만 치료제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커지는 시장 기대감은 눈여겨서 보셔야겠습니다. 지난 25일에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중국 승인을 받아가면서 일라이릴리라든지 노보노디스크의 주가가 다시 한 차례 더 레벨업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일라이릴리는 지금 비만약을 팔아서 지금 시총이 한 2배 가까이 몸집을 키워가고 있는데 제2의 엔비디아가 되는 것 아니냐. 이제 곧 일라이릴리의 젯바운드도 중국의 승인 검토 중입니다. 이때 한 차례 더 시총 레벨업이 될 수 있을지는 눈여겨보셔야겠고요. 후발주자인 암젠이 하반기에 월 1회 투약, 이 두 기업, 그러니까 위고비와 젯바운드는 주 1회죠. 그런데 굉장히 더 단촐되면 더 작아지면서 월 1회만 맞아도 비만 효과
비만을 치료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마리타이드 임상 2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관련한 종목들이 다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특히 대장주로 등극하고 있는 펩트론이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저희 금요일 지난주에 이화진 과장의 또 공략주이기도 했었는데요. 개장 중계 때 저희가 바이오 쪽에서는 굉장히 좀 가장 눈여겨서 체크해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등극하고 있는 유통사, 블루엠텍, 인벤티지랩, 한독, 대봉LS 관련한 종목들이 점차 확장 시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비만 치료제 여전히 핵인싸로 시장 중심 보셔야겠고요. 마치 바이오 안에서도 밸류체인이 나눠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트럼프의 승기 움직임으로 시장 가닥이 잡아질 경우에는 바이오 관련한 전체적인 센티가 좋아지고 있다는 측면도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전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체크해드렸던 대로 액침 냉각 기술 검토 도입, 42조 시장이 들썩들썩하면서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도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될 시점입니다. 다만 혜연 앵커가 전해드린 대로 어제 전력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락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구간 안에서 액침 냉각은 떠오를 수 있을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리고 전력주들의 생존 움직임까지도 잠시 후에 체크해보도록 하고요. 시프트업, 이제 4대 게임사, 시총 4위로 등극할 게임사가 곧 상장합니다. 이제 내일까지 공모 청약 들어가고요. 이달 중에 상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공모가 6만 원으로 상단 밴드 위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기관들 사이에서는 225대 1, 굉장히 뜨거운 이런 경쟁률을 확인하는 모습이었는데 크래프톤, NC소프트, 넷마블 시총 3위 그 다음으로 자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게임주 전체적으로 센티를 자극할 수 있는 뉴스다. 증권가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나오고 있는 뉴스도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두산 에너빌리티 계속 독일의 눈치만 보면서 엔진을 자체 생산하지 못했던 측면에 있어서 이제 두 기업이 손을 잡고 전투기 엔진을 만든다. 우리 쪽의 방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호재로 인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한 뉴스도 받아갈 수 있을지 잠시 후 개장 중계에서 전략 체크해드리고요. 이 내용은 오전에 나왔던 공시로 LG 에너지솔루션, 르노와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했다는 내용 전해지고 있습니다. 규모는 비밀 유지 계약상으로 좀 나오진 않았던 상황인데요. 어제 분위기 이끌어서 또 테슬라의 간반 분위기 이끌어서 추가적인 강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잠시 후 체크해 보도록 하죠. 당잠사였습니다.